국정농단은 최근 들어 뉴스에 수시로 등장하는 시사 용어입니다. 언론에서는 국정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단의 원뜻은 조금 다릅니다. 고대 중국 사회에서의 농단은 매점 매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농단의 한자는 언덕 농자 끈을 단자입니다. 즉 높은 언덕이 농단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깎아지른 듯한 높은 언덕에 올라가 세상 물정을 살핀 후 사람들의 필수품을 매점 매석하여 폭리를 취하였다는 중국 설화에 근거합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 사회에서는 남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아야 세상 물정을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높은 언덕에 올라 세상을 둘러보고 판세를 익힌 사람이 사람 등의 필수품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언덕을 뜻하는 농단이 곧 매점 매석과 동의어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농단의 설화는 허구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농단의 원뜻을 잘 모르는 정치 집단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선동수단으로 과장하고 확대 해석하여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이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적다 보니 국정농단이 곧 국정문란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교. 종교의 의미와 유래를 검토해봅니다. 종교의 한자는 마루 종자 가르칠 교자입니다. 마루라고 하면 옛날 한옥집에서 널빤지로 만든 대청마루부터 떠오릅니다. 마루는 더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최고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마루라고 하면 산 꼭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종교란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 됩니다. 종교는 고대에는 없던 한자 어휘입니다. 고래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동양에는 종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종교는 일본에서 영어 릴리전의 대응어로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릴리전은 서양에서 신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어휘입니다. 전통적인 서양적인 가치관 하에서는 신이 빠지면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의 개념이 없는 불교와 같은 종교는 서양의 기준으로는 종교로 보기가 힘이 듭니다. 19세기 중반 서양 문명을 처음 접한 일본의 사상가들은 릴리전의 본뜻과 상관없이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종교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쯤 되면 번역이 아니라 창작입니다. 지금은 한중일 동양 3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필수 한자 어휘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주례사에 반드시 들어가는 한자 어휘 백년해로와 백년가약을 검토하겠습니다. 해로의 한자는 함께 해자 늙을 노자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 죽을 때까지 함께 늙어가는 것이 백년해로입니다. 백년가약의 가약은 아름다울 가자 맺을 약자를 씁니다.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의미의 가약은 곧 결혼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100년 동안 지켜야 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백년가약은 백년해로 할 것을 다짐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용의자와 피의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사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을 지칭합니다. 용의자의 한자는 얼굴 용자 의심 의자 사람자 자입니다. 여기서의 얼굴 용자는 얼굴뿐만 아니라 태도 언행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당국에서 범죄와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언행을 한다고 판단한 사람이 용의자입니다. 피의자의 한자는 이불 피자 의심을 자 사람자 자입니다. 이불 피자에 입다라는 말은 피해를 입다 즉 의심받는 것을 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한자의 뜻풀이만으로 보면 용의자나 피의자나 대동소이한 의미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용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확정된 사람으로 정하여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실력이 거의 대등할 때 즐겨 쓰는 말이 백중세입니다. 백중세라는 한자 어휘의 운을 검토하여 그 정확한 의미를 분석해 봅니다. 백중세는 맛, 백자, 버금중, 자, 권세 세 자를 씁니다. 직역을 하면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 되는지 그 실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좌우명은 평생의 생활 지침으로써 늘상 마음에 새기는 글입니다. 좌우명의 한자를 모르면 좌측 우측부터 먼저 연상되는 한자 어휘입니다. 그러나 좌우명은 방향을 뜻하는 좌우와는 무관합니다. 좌우명은 짧고 간결한 것이 특징입니다. 옛날에는 주로 사자성어 형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3번 반성을 한다는 일을 삼성,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뜻의 자강불식 같은 것들입니다. 좌우명의 한자를 보면 자리 좌자 오른쪽 우자 색일명자입니다. 직역하면 내가 앉은 자리 오른쪽에 놓아둔 명문 즉 금속이나 돌, 나무 등에 새긴 글귀라는 뜻이 됩니다. 옛날 중국의 유학자들은 평생 지켜야 할 명구를 새겨서 독서하는 책상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좌우명을 읽으면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좌우명을 굳이 오른쪽에 놓는 이유는 좌측보다 우측이 상석인 중국의 오랜 전통에 기인합니다. 오늘날에는 사용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자성어 형태도 아니며 책상 오른쪽에 두지도 않습니다. 좌우명은 평생 지켜야 할 인생의 모토라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대개는 교훈적인 내용이지만 자신의 인생 가치관을 좌우명으로 못 박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화, 거룩한 죽음을 보통 산화했다라고 합니다. 장렬히 산화하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산화는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산화의 한자를 보면 흩어질 산자, 꽃화자입니다. 꽃잎을 흩뿌리는 것이 산화입니다. 불단 앞에서 꽃잎을 바람에 날려보내는 의식이 산화인데 세상의 모든 공덕을 부처에게 바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불교 국가인 일본에서는 군인의 전사를 아름다운 꽃잎이 공중에 흩어져 사라져가는 모습에 비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산화가 거룩한 죽음을 의미하는 새로운 뜻이 생겨난 계기입니다. 특히 일본 군부는 일본군 장병들의 죽음을 단순히 전사라고 하지 않고 산화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미화를 했습니다. 무지몽매한 백성들로서는 침략전쟁의 총알바지가 되는 개죽음을 세상에 다시 없는 거룩한 죽음이라고 세뇌당하기 마련입니다. 산화는 살신성인의 고결한 죽음을 의미하는데 진실은 일본 군국주의의 선전선동문구의 하나로서 대중화된 어휘라는 것입니다. 장렬하게 산화하는 것을 당연시했던 일본 제국의 군대는 당시 적국이었던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에게 있어서는 가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찰 용어로서 신병이라는 한자 어휘를 검토하겠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인을 체포했다라고 하면 충분한데 굳이 범인의 신병을 확보했다라는 굳어진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단순 체포라고 하면 도주 등 신변 이상 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범인이 확실하게 경찰의 통제하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말입니다. 신병의 한자는 몸 신자 자루 병자입니다. 자루란 도자기 등의 손잡이를 말합니다. 손잡이인 자루를 잡으면 그 물건 전체를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범인의 신체를 물건에 비유하여 몸의 손잡이를 확보했다는 뜻이니 범인을 100%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메이지 시대 경찰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생겨난 일본의 경찰 용어입니다. 현재 한국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일상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